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경제TV도 이제 내일 오전 3시부터죠. 생중계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와 함께 이 FOMC 전망 같이 짚어주시죠. 네, 미 증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시장에 나온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그 자체로는 좋고 증시에는 나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10시에 나왔던 미국의 구인 이직 공고, 졸트 보고서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온 뒤에 낙폭을 보였고 장 마감까지 반전 없이 마무리가 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0월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조금 높은 50.2, 그리고 6월 채용 공고 건수 역시 예상보다 높은 1071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숫자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면 미국의 기업이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고용지표 역시 여전히 튼튼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견조할 수 있다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이 지금의 긴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이런 지표가 나온 뒤에 연 4%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도이체방크의 경우에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66%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 가운데 하나였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3개월물 수익률 역전 현상이 지난주에 일어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산업 부문에서 나온 단기 지표는 이 같은 우려와는 조금 다른 숫자를 나타내준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월가는 이미 11월 75bp 인상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기준금리 결정이 75bp 인상 0.75%포인트 인상이 될 거라고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선 자체를 조금 더 멀리 두고 있다. 여기에 논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에 그러니까 11월이 아니라 12월에 50bp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75bp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대차대조표 축소 기조가 미국채 시장의 유동성에 얼마나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점들이 또 다른 논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특히 골드만삭스라던가 웰스파고 같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12월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연방 기금금리 선물시장 데이터를 보면 오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12월에도 0.75%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이 확률이 49.2%, 50bp를 올릴 확률이 44.7%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이번에 내놓지는 않겠지만 어떤 힌트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점에 주목이 될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어나 문구가 특히나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유심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점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AMD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인들도 짚어주시죠. 네, AMD의 3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의 예상보다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매출 56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0.67달러를 기록했죠. 4분기 매출 전망도 조금 하향해서 52억 달러에서 58억 범위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MD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10월 6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스스로 PC 부문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매출의 예측을 기존 전망 대비 10억 달러 정도 미리 줄여놨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는 실적도 이 전망치 수준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실적이겠지만 세부적으로 지표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기대를 좀 걸 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지표가 그런데 데이터 센터 매출을 보면 AMD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한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1년 전보다 45% 증가한 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의 경쟁자는 아무래도 인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실적을 발표한 인텔의 경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비 27% 감소한 42억 달러로 집계된 것과는 대조적인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 역시 어려운 거시 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재무 상황과 이 데이터 센터 인베디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회가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